최근 유튜브를 보면 뜨는 채널이 있잖아요. 그 재테크 채널, 예전에 심사행인당 채널, 김작가TV, 3프로, 그 다음에 요즘 라이징 스타, 자청TV인가요? 어떤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뜬 채널의 성격을 보면 부자 마케팅이에요.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. 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 채널을 보고 당신도 부자가 되라. 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는 부일남.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. 그게 100만 원을 넘었으니까. 자,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다는, 오늘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래요. 일단은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고,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패널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심사임당 같은 경우도 유튜브라는 걸 만들고 스마트 투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. 스튜디오 대회도고.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죠. 자청 같은 분들도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고, 자청에 관해서는 조금 할 얘기가 많아요. 그건 따로 다른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. 뭐랄까요? 남이 안 하는 사업을 했잖아요. 그 사람은. 남이 안 하는 사업. 잠깐 자청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남이 안 하는 사업을 했어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젊었을 때 저런 사업을 했을까? 지금 제가 젊었다고 하면 저도 그런 사업을 했어요. 근데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똑같은 길을 가질 않았어. 자기도 그러잖아요. 자기는 루저로 살았다고. 루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돌파구가 남들이 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 사람은 돌파구를 찾은 거야.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, 너무 남들이 가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.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거기는 경쟁밖에 없어. 근데 자청이 같은 길을 보니까 거기는 경쟁이 별로 없었던 곳이야. 자, 이건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. 그래서 유튜브에서 소위 그 부자 마케팅을 하는 부류 중에 그렇게 사업을 해서 하는 부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마케팅을 해요. 그 중에 하나가, 나는 갭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50억대, 100억대 부자가 됐다. 그리고 또 이제 나는 30대인데 몇 년 만에 10억 벌었다, 30억 벌었다. 이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갭 투자가 스타가 돼버린 거야. 유튜브와 함께. 자,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갭 투자가 저는 나쁘다,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나쁘다,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,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,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됐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자, 그러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, 자, 보세요. 모두가,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와서 100억대 부자가 됐어. 그리고 나는 40채, 50채를 사서 부자가 됐어.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지방에 가서 어떻게 했다, 그런 아주 온갖 그 혈극을 다 얘기하잖아요. 자, 그걸 보고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. 아침 9시에,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걸려서 출근하고, 또 1시간 반 걸려서 퇴근하고, 매일 똑같은 루틴의 일상을 살면서 월급 300만 원도 못 받고, 그것 가지고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겠죠. 몇 년 만에 30억, 100억을 벌었다는데 누군들 안 하겠어요. 저라도 하지. 자, 그런데 세상에 모두가 이 갭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. 자,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. 일단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. 모두가 갭 투자를 해야 돼. 부동산 투기를 해야 돼. 자,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. 자, 두 번째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, 지방에서 또는 서울 수도권에서 평생 그 일만 하면서 집 한 채 마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해서 잘 모르잖아요. 공부를 안 하니까, 재테크에 관해서.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야 될 시기를 잘 놓쳐. 그리고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지도 못해요.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.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생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. 그런데 이렇게 갭 투자들이, 아니면 그 부동산 투기꾼들이 먼저 빠른 속도로 온갖 레버리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억의 집을 사놓고 그걸 5억에 내놓는 거야. 예를 들어서 2억을 올려내놓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모아서 3억을 가지고 3억밖에 없는데, 그것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돈이 3억이야. 한 1억 5천 현금 가지고 1억 5천 대출받아 살려고 그랬는데 2억이 더 올라버렸네. 이 사람들은 평생 노력한, 땀 흘려 일한 게 다 헛된 고생이 되는 거야. 자, 이 갭 투기의 문제가 그거라니까. 자,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갭 투기하기에 너무나 좋은 요건이 되어 있단 말이야. 이게 문제라는 말이야. 이게.
이게 문제란 말이야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지나친 갭투자들이 나와서 MZ세대의 어떤 그 스타가 되고 우상이 되고 그리고 뭐 이상한 또 멘토가 되고 이런 게 너무 대중화되다 보면 우리 사회는 사회 시스템이 파괴된다라는 거야. 자, 이렇게 되면 결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어? 평생 일해도 뭐 평생 돈 하나도 안 쓰고 18년을 일해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데 그럼 평생 집을 못 사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결혼할 생각을 잃어버려. 아이를 안 낳아. 자, 대한민국이 여기서 각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로 가는 거야. 여러분,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 갭 투자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게 뭐랄까요? 나와서 잘난 척을 하질 못했어. 그거 잘난 척하면 말 그대로 그 부작용이 너무 컸거든. 근데 요즘은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. 나 30채, 40채, 뭐 요즘은 뭐 그런 강의도 많고. 자,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. 그 문제가 돼서 좌파 정부에서 엄청난 규제를 만들었잖아. 근데 그 규제를 다 미꾸라지처럼 피해 갔잖아요. 근데 이번에 또 우파 정부 들어서니까 그 규제를 다 풀어주고 있어. 이거 그러면 도로 원점이 돼가고 있는 거야, 사실은. 기회가 되면 또 미꾸라지처럼 그들이 이 갭투자꾼들이 또 극성을 부려서 집값을 또 극단적으로 또 다시 떨어진 집값을 또 버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. 자,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도 풀어줘도 어떤 그 갭 투자들의 어떤 그 활극 그 극성을 막을 수 있도록 어떤 보안 장치를 만들어 놓고 풀어줘야지. 안 그랬다가는 이건 망가진다니까.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많은 갭 투자들이 생겼어. 진짜 한 집안에 하나씩 있다니까. 너무나 파퓰러해졌다니까. 이 SNS의 발달로 다들 단톡방에 가입하고 있잖아.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강의가 많아. 그리고 부동산에서 조금만 돈 벌면 다 부동산 강사야. 실력도 집꼬라지만큼 실력도 집불도 없는 사람들도 다 강사야. 그냥 어디서 강의 몇 번 듣고 나도 강의하면 되겠네. 실제로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강의에서 돈 버는 거거든. 그렇거든. 자,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. 갭 투자들이 많아지고 갭 투기꾼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일한 노력이 다 헛된 노력이 되는 거야. 여러분 생각하세요. 누구는 하루에 뭐 열심히 일해서 12시간, 15시간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장에서 일해서 피땀 흘려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어떤 공급량이 모자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그 사람들에게 집을 싸게 사서 그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. 결국은 그 사람들의 그 평생 고생한 노력을 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도둑질 해가는 거야. 이 갭 투자라는 건. 실제로 그렇대. 그 도둑질 해가는 거를 방송에서 잘난 척하고 떠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, 사실은.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는 그런 유튜브 갭 투자 유튜브들 그것도 조금 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걸러내겠다라고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못 갔잖아요. 자,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.